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경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급액부터 세금 내역까지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죠. 1년의 절반이 조금 더 지난 지금 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이웃집 고수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회계와 세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져드리는 세무기장 서비스와 세무조사 대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제세의 신고대행과 조세자문 업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세무사 김소중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세금이라 하면 사실 뭐 세금 업무가 1년 내내 돌아갑니다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에게는 그 13번째 월급 그 세금만 잘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멀었는데 뭐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습니까? 연말정산은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부를 정도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 즉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따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세무사님들을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시켜주는 회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100%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미리 좀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대비는 연초부터 시작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연초부터.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직장인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좀 준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거죠. 조금만 덧붙여 더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배제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고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으신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어떤 공제나 세제 항목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기 위해 꼭 같이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만약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시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월 지출하시는 월세액은 무시하지 못할 큰 지출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7천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경우 85제곱미터,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등을 임차하신 경우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납부하신 월세액에 대해 소득별로 15% 또는 17%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하고 의료비, 교육비 이런 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적용이 되는 항목인데요. 먼저 보험료의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은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가 가능하시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비로 지출했다고 무조건 다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총 급여의 3% 초과 사용분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또한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제 같은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공제율은 15%이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까지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지출한 전액, 취약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출하신 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교육비나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공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말인데요. 기부금을 그 절세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기부를 하시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세를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정 단체에서 실제 납부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절세를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세액 추징과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고 오히려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기부를 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저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 원씩 기부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10만 원을 기부하시게 되면 전액 모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내가 기부한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까지 기부 포인트를 받거든요. 이 기부 포인트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어요. 즉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전액받고 답례품까지 수령하는 일석삼조의 기부제도입니다. 저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고향사랑 기부제 해봐야겠네요. 해봐야겠어요? 네. 이게 1년에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꼭 챙겨야 할 경비 처리, 이 기준은 어떤 건가요? 경비 처리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억지로 경비로 반영을 하더라도 추후 부인당하기 쉽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항목들은 매입 비용과 운반비, 소모품비, 인건비, 임차료, 차량 유지비. 대표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 본인의 식비예요. 세법상 개인 사업자 본인을 위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경우라면 접대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안 되는데 누구랑 같이 먹으면 되는군요. 네. 두 번째는 주택담보 이자 비용. 사업자 대출이 아닌 대표님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연히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인데요. 벌금과 과태료 등은 제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세를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 먼저 노후 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 계좌와 퇴직연금 가입을 하자는 겁니다.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제도도 활용했으면 하고요. 사업자라면 지원금 사업이 많으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은 생각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지원금 사업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사업입니다. 해당하시는 업종을 영위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25년 11월 2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신 김소중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